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바로 이제 개념 강의 이제 마지막이라고 총정리, 우리 블랙박스 마지막 강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통일 정책과 관련된 그런 내용과 이제 평화 통일 이런 내용들이 좀 나오는데 북한에 대해서 짧게 한번 좀 말씀드리면 김일성 다음에 이제 김정일이고 김정일 다음에 김정은이라고 하는 거죠. 자, 김일성이 정권을 제일 처음에 좀 잡을 때는 그때는 혼자 잡은 게 아니에요. 제일 처음에는 5개가 나름대로 각축을 좀 벌이면서 나름대로 이제 국내파가 한 2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박헌영, 공산주의자 박헌영, 그다음 민족주의자 조만식 이런 사람들이 국내파고, 그리고 허가이라고 하는 소련파가 있고요. 그 다음에 김두봉 같은 연안파, 그리고 김일성파를 갑산파라고 얘기를 좀 합니다. 함경도 갑산 지역에서 좀 활동을 좀 많이 했었는데, 이 보천보 전투 이런 것들이 김일성하고 좀 관계되고, 지금 북한에서 보천보 전자악단이 제일 큰 그런 음악과 관계된 그런 악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가다가 56년 8월 달에 상당히 중요한 8월 종파 사건이 나오면서 결론적으로 그 연안파와 소련파를 나머지를 제거를 하게 되고, 그럼 이제 정권을 잡게 됩니다. 왜냐고 하면 그 당시에 연안파와 소련파가 김일성을 제거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역풍을 맞아서 그 둘이가 제거가 되게 되는,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김일성 중심으로 가는데, 김일성 체제 안에서도 두 파는 나뉘게 됩니다. 경공업 중심으로 가자 파와 중화학공업 중심 파가 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중화학공업 위주죠, 북한은. 그래서 북한은 중화학공업 위주의 파들이 계속적으로 실세로 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북한사와 관계된 내용 중에 한 가지 더 기억을 하면, 김일성이 주체사상이라고 하는 것을 1차적으로 틀을 딱 만든 게 70년입니다. 그 왜 주체사상을 만들게 됐냐면, 50년대 중반에서 이제 후반 넘어갈 때 소련하고 중국이 알력 싸움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소련이 공산주의를 만든 정통파인데 문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간다라고 해서 중국이 수정 보완을 좀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야, 너희들 왜 수정을 해? 이런 식으로. 그럼 너희는 문제가 있는데 왜 수정 안 하니? 교조주의자야, 이 수정주의야, 이런 식으로 좀 가니까 김일성은 누구 편 들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중립을 지켜야 되겠죠. 그러면서 서서히 56년 정도부터 해서 하나 둘씩 주체사상을 사상이라든지 경제라든지 아니면은 내정이라든지 외교라든지 이런 걸 다듬어 가다가 70년에 주체사상을 만들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레닌 마르크스주의, 마르크스 레닌주의와 함께 주체사상을 동급에 놔두고 둘 다 같이 쓰다가 80년부터는 주체사상만 공산주의 이론으로 그걸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김정일이 죽고 난 다음에는요, 그 김일성주의인 주체사상에다가 김정일주의까지 좀 결합을 해서 지금은 김일성, 김정일주의가 이제 주체사상의 변형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것들 위주로 해서 여러분들 생각하시고, 사회주의 헌법 요게 나올 때가 72년, 우리나라에서는 유신헌법, 7차 헌법 개헌 나올 때다. 그런 거를 같이 좀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내용들과 함께 북한사가 상당히 이제 시험에 잘 나오고 이렇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좀 가볍게 한번 그래도 읽어봤어,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 봐주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뒤쪽에 한번 좀 가보면 이제 통일정책과 그 남북 대화 이런 부분이 좀 나오는데요. 자, 여기서 우리 이제 정리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의 내용을 한번 좀 볼게요. 자, 먼저 이것도 이제 우리가 표를 한번 좀 정리를 해야 되는데, 먼저 71년도에 이때 이제 적십자 회담이라고 하는 게 남한과 북한에서 적십자 회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럼 요거는 이제 민간에서 일어나는 그런 내용인데, 이거를 정부 당국자끼리의 그런 걸로 이제 72년도에 7.4 남북 공동성명으로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7.4 남북 공동성명은 이 당시에 중앙정보부에서 일했던 이우락과, 우리나라 사람입니다, 그죠? 이우락. 그 다음에 또 한 명 더는 이제 원래 김영주라고 하는 인물이 북한 사람인데, 김영주가 좀 하다가 나중에 제2부수상이었던 박성철이 결론적으로 이 이우락하고 합의를 좀 하게 됩니다. 자, 7.4 남북 공동성명의 핵심 내용은 어떤 거냐고 하면, 첫 번째로 자주, 그럼 두 번째 평화적으로, 그럼 세 번째 민족이 대단결을 하자. 이런 내용의 나름대로 이제 남한과 북한의 당국자들이 합의를 좀 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 이런 것들을 너무 북한이 좀 자의적으로 해석을 좀 하기 때문에 여기서 한 가지 우리 기억을 좀 해드릴 게, 89년도에 이때 노태우 대통령 때 그때 이제 나왔던 게 바로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자주라고 하니까 뭔가 자주적으로 하자. 미군을 좀 없애버려야 된다. 뭐 그런 내용부터 시작해가지고 평화적으로 가야 된다. 민족 대단결을 해야 되니까 우리나라 안에 뭐 남한 안에서의 그런 사회주의 계열이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해달라. 뭐 이런 식으로 국가보안법 폐지해달라. 뭐 이런 식으로 좀 얘기를 좀 하니까 이게 말이 안 되죠. 그래서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은 이름을 자주, 그다음에 평화, 민주로 이렇게 이름을 명명했다라고 하는 거 기억을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이 나중에 이름이 김영삼 때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으로 이름이 간다. 한민족, 민족 이런 이름 좀 기억을 좀 하시고요. 자, 그러면 계속적으로 좀 한번 가볼게요. 자, 이렇게 되면서 남북 조절위원회 이런 걸 좀 만들어 가지고 남한하고 북한하고 대화를 좀 하려고 했지만 결론적으로 연락이 더 이상 없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북한하고 남한하고 전화도 좀 연결해가지고 연락도 좀 하고 이렇게 좀 정부 당국자 간에 뭐 이런 걸 좀 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됐다라고 하는 걸 기억을 좀 해줍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91년도입니다. 91년도에는 특징적으로 볼 때 이 해는 소련이 해체가 되는 이런 해요. 자, 이런 분위기 속에서 91년 9월 달에 남한하고 북한이 유엔에 동시 가입을 하죠. 요걸 하고 난 다음에 이제 12월 달에 남북 기본 합의서라고 하는 거를 우리 장관급으로 이거를 조인을 하게 됩니다. 자, 남북 기본 합의서의 가장 큰 핵심은 남한과 북한을 서로 인정을 좀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서로 간의 인정, 그리고 이제 비핵화 관련된 선언을 그 다음 해인 92년 1월 달에 비핵화 선언도 같이 하게 되면서 남한과 북한이 교류를 하자 이런 내용들이 주로 이루는 게 바로 남북 기본 합의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남북 조절 위원회 용어하고 남북 기본 합의서 이런 용어처럼 91년도에 이게 시험에 잘 나오는 게 이런 겁니다. 남북 조절 위원회가 먼저인지 7.4 남북 공동 성명이 먼저인지 요거 순서 꼭 좀 잡아야 되고요. 두 번째, 유엔에 동시 가입하는 게 먼저인지 남북 기본 합의서가 먼저인지 요것도 잡아줘야 됩니다. 순서 잘 물어보니까 이 두 가지 잘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2000년이 되면은 2000년 6.15 남북 공동선언을 하게 됩니다. 자, 6.15 남북 공동선언은 김대중 대통령이 김정일하고 만났는데, 자, 요건 시험에 왜 자주 나오느냐고 하면 정상회담이죠. 최초의 정상의 회담이다. 이걸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시험에 그러면 어떤 식으로 나오느냐, 요거는 두 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는 어떤 결과, 그 다음 두 번째로 이 내용이 어떤 거였느냐, 그러면 어떻게 해가지고 요렇게 됐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우리 측은요, 요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오른쪽 요 위쪽에 한번 나타내 볼게요. 북측에서 원하는 거는 고려 연방제 통일 방안이에요. 자, 여기서 원하는 거는 1민족이 1국가를 만들어서 이 제도로 이 정부를 좀 만들어 나가는 이런 형태고, 우리 측의 생각은 1민족이 1국가를 만드는 건 똑같은데 1체제 1정부를 만든다. 우리는 무조건 1이라고 하는 거죠. 북한은 2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고, 그죠? 2, 요렇게. 자, 이런 분위기 속에서 북측에서 옛날에 김일성이 한 말 중에서 낮은 단계 연방제라고 하는 게 있어요. 낮은 단계 연방제. 이 안과 남측의 연합제 안이 서로 좀 중복되고 비슷한 내용인 것 같다라고 생각했던 김대중 대통령이 만나자 해가지고 같이 얘기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은 연방이라고 하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주적으로 나름대로 나라가 하나라고 하지만은 따로따로 좀 타치 안 하는 그런 것들을 좀 강조를 좀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서 결론적으로 이제 결과가 나오는데, 뒤에 거의 한 2003년도에 이런 것들이 좀 실시가 됩니다. 어떤 거냐고 하면은 경의선 이런 것들이 나름대로 이제 복원이 좀 되게 되는 거라든지,
혹은 연결식 이런 것도 일어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 생각을 좀 해줘야 될 게 금강산 관광. 금강산 관광이 원래 제일 처음에 시작된 거는 이제 요거는 해로였죠. 배를 타고 가는 게 98년도에 있었는데 이거를 이제 육로로 가게 되는 게 역시 2003년도에 나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특징이 한 가지 더 하면은 개성공단 있죠. 이런 것들이 착공식이 요때 이제 일어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6.15 남북 공동선언 했던 것들이 노무현 정부 때 이제 시작이 본격적으로 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한 번 더 2007년도에 10월 4일 날 노무현 대통령하고 그 다음에 김정일이 또 만났죠. 그렇게 해서 14 남북 공동선언 정상회담이라고 하는 게, 자, 이건 어떤 내용이냐고 하면 이 내용에 대한 재확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금방 네 가지 얘기했던 거, 이 7.4 남북 공동성명과 그 다음에 남북기본 합의서, 그 다음에 6.15 남북 공동선언, 그 다음에 14 남북 공동선언, 이 네 가지 순서를 좀 잘 잡아주시는 게 필요하고, 만약에 문제 푸는데 군사 당국자들끼리의 전화 연락 뭐 이런 것까지 만약에 나오면 남북기본 합의서에서 나오는 거고, 만약에 군사 말고 그냥 정부적인 그런 연락 이런 것들은 바로 7.4 남북 공동성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것까지 조금 잡아주시는 게 바로 이제 통일과 관계된 그런 내용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설명을 통일과 관계된 내용을 좀 대부분 다 좀 드렸고요. 자, 그리고 뒤에 이제 마지막 내용이 경제발전과 이제 사회문화 변화. 자, 요거라 볼 수가 있는데, 자, 요건 이제 시험 문제 주로 좀 나오는 게 바로 이 경제 정책과 관계된 그런 내용들이 좀 주로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마무리 한번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를 한번 좀 볼게요. 자, 먼저 요렇게 한번 생각해보자. 자, 이승만 정부. 자, 그 다음에 또 생각을 좀 해드릴 게 윤보선 장년 정부. 자, 그 다음에 또 생각을 한번 좀 해줘야 될 게 바로 이제 박정희 정부. 그러니까 박정희 정부 때 할 게 상당히 좀 많겠죠? 이 정부 때. 그러니까 여기가 1공화국, 여기가 2공화국, 여기가 3공화국 얘기라고 좀 한번 적읍시다. 자, 무슨 얘기냐고 하면 유신헌법 나오기 전을 3공화국이라고 얘기를 좀 하고요. 자, 그리고 4공화국. 이것도 역시 박정희 때. 요거는 72년부터 해서 79년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공화국. 5공화국이 바로 이제 82년부터 해서 87년까지라 보면 되는데, 그 앞에 있던 80년, 81년도 포함을 좀 시켜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게 이제 전두환. 자, 그 다음에 이제 6공화국. 요때가 이제 노태우. 자, 그리고 한 두 가지 정도만 좀 더 해보면은 이게 이제 김영삼 정부하고 조금 위쪽에다 좀 나타내 볼게요. 자, 그리고 하나 더 하면 이제 김영삼 정부.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하면 이게 김대중 정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경제적인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이제 좀 봐줘야 될 게, 이 이승만 정부 때는 6.25가 있었죠. 자, 6.25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 북한이 우리를, 미국이 우리를 지원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시험에 잘 나오는 300산업 세 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밀가루, 그 다음에 설탕,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하면 이제 면방직.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게 300산업. 자, 이렇게 해서 53년부터 해가지고 58년도가 되면 요때는 이제 유상으로 외상 좀 달아주면서 간다. 근데 처음에 시작할 때는 무상이다. 이런 개념을 좀 기억을 좀 하나 해두시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윤보선과 장면 정부 요때는요,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이거를 만들었어요. 여기에서 형성은 시켰지만 이걸 캐비넷 안에 넣어놨다가 이걸 실시하는 게 박정희 정부 63년 시작되기 전 62년도에
요때부터 해가지고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62년, 60 만약에 7년 이렇게 좀 나눠지면 요게 이제 1차, 요게 2차, 그리고 3차, 4차 이런 내용이 나올 때가 72년부터. 그래서 이게 이제 81년까지 간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내용과 어떻게 다르냐고 하면 이 두 가지는 특징적으로 볼 때 요건 경공업이라 보시면 돼요. 경공업. 경공업 위주다. 요걸 좀 생각을 좀 하나 해두시고, 그 다음에 이 두 가지는 중화학공업이다.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 봐주셔야 될 게 63년, 62, 3년 요때 정도 돼가지고요. 62년, 63년 요때 독일에 보냈던 분들이 있죠. 광산 노동자하고 그 다음에 또 갔던 분들이 이제 간호사 이런 분들이 요때 갑니다. 자, 그럼 또 한 가지 더 70년대 내용을 좀 얘기할 때 요때 석유 파동이 두 번 일어나요. 석유 파동이 크게 두 번이 72, 3년에 한 번, 또 한 번은 79년 이렇게 일어나니까 요때 석유 가격이 천정부지로 오르게 되죠. 그러니까 이때 중동의 건설 노동자들 갈 때는 요거는 사공화국 요때라고 좀 전반적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박정희 정부 하면은 또 정리를 해야 될 게 65년에 한일협정이라고 하는 게 있죠. 그러니까 요때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약 6억 달러, 그러니까 3억 달러에다가 2억 달러에다가 1억 달러인데 3억 달러는 독립 축하 자금 명목으로 받게 되는 거고 2억은 국가적으로 받는 거고 이거는 민간 자원에서 6억 달러 받아서 이런 것들은 경제 투자를 좀 했다라고 하는 것도 기억을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경제적인 투자를 좀 이때 많이 하게 된다. 자, 그때 받은 돈으로 이제 또 투자했던 것 중에서 포항제철 이런 것들도 요 안에 좀 포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일협정을 6.3.12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굴욕 외교다 하지만 경제적인 성과에서는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기간산업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만들면서 우리나라가 부강해지는 이제 밑바탕이 좀 된다라고 하는 것도 같이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또 봐야 될 게 64년부터 해서 73년까지 우리가 가게 되는 전투가 있죠. 전쟁이 있죠. 그게 바로 베트남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64년에 비전투 부대가 갔다가 65년이 되면은 우리가 이제 전투 부대를 보냅니다. 이때 이제 전투 부대를 보내는데 이때 이거 보내기 전에 미국으로부터 약속을 구두로 받습니다. 도움을 주겠다. 그게 바로 브라운 각서라고 하는 거죠. 66년에 나오는 브라운 각서 이런 것들도 요즘 최근에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좀 있는 그런 용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브라운 각서의 핵심 내용은 경제적인 협조, 경제적인 지원과 함께 기술 이전이라든지 그리고 군사적인 거를 지원해 주겠다. 이런 내용이 바로 브라운 각서 내용이다. 이런 것들도 좀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박정희 정부와 관계된 내용 중에서 역시 70년 내용을 하나 좀 기억해 드릴 게 70년부터 좀 시작이 되는 게 바로 이제 경부고속도로. 이것도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 통일벽 그 다음에 새마을운동 이런 내용들이 바로 이제 70년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것도 같이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석유파동 이런 내용과 함께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더는 이 전두환 정부로 좀 한번 가볼게요. 전두환 정부는 80년대 중반, 86년에서 한 88년 한 요 정도에 나오게 되는 것 중에서 삼저호황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가 상당히 좀 싸고 분위기가 좋다. 이 세 가지가 저유가, 그다음에 저금리, 저달러 이런 내용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 이 세 가지로 인해 가지고 경기가 상당히 좀 좋았다라고 하는 그다음에 엔화는 상당히 높아서 일본에는 수출하면 좀 유리했던 시기가 이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86년부터 이제 87년까지 전두환이고 88년은 노태우 때로 간다라고 하는 거죠. 자, 노태우 얘기를 좀 한번 해보면 이때는 좀 약간 정치적인 내용으로 잠시 한번 얘기해 보면 북방 외교라고 해서 사회주의 국가들하고 수교를 좀 한다. 이런 내용이 특징이죠. 89년에 베를린 장벽이 붕괴가 돼요. 그 다음에 90년이 되면은 이때 독일이 통일이 되고
그리고 91년이 되면 소련 해체가 되죠. 그러면서 92년에는 요때는 한중 수교 이런 것들을 좀 하게 되면서 특징적으로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요. 전두환 정부 하면 또 정치적인 내용으로 좀 얘기할 때 이런 거 한번 봅시다. 박정희 정부 때는 경찰이 들고 다녔던 것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줄자. 그거는 이제 여자들 미니스커트 입고 다닐 때 무릎부터 3cm 넘어가면은 처벌을 하는 거고, 가위 이런 것들은 비틀즈가 그 당시 좀 유행해가지고 머리 막 이렇게 좀 넘기고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장발들 자른다 이런 내용이 바로 이제 박정희 정부 때 내용이고, 긴급 조치 이런 얘기가 나오면 그것도 역시 박정희 얘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두환 같은 경우에는 삼청교육대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아버지 교육대학교 나왔는데 이렇게 뭐 농담으로 얘기를 좀 하는데, 삼청교육대라고 해서 사회를 좀 혼란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은 군사적인 훈련시설에 집어넣어서 사람을 바로 개조해서 내보낸다 이런 얘기를 좀 하게 되는데, 물론 사회를 좀 혼란하게 했던 그런 사람들이 들어가기도 했지만은 전반적으로 좀 이유 없이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좀 불구가 된다든지 죽기도 하는 이런 형태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전두환 같은 경우에는 언론을 나름대로 좀 통폐합을 좀 한다든지, 이때를 그래서 뭐 땡전 시대 막 이런 말을 좀 쓰죠. 오리엔트 시계 9시 알립니다 하면 땡 하면 전두환 대통령 오늘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나름대로 이제 교복에 대한 자유라든지, 그럼 프로야구가 출범한다든지, 그 다음에 해외여행에 대한 자유라가 제한은 있었지만 요때부터 이제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통금이 해제될 때가 바로 전두환이 이제 정권 잡고 있을 때, 요게 이제 해제된다. 이런 내용들이 바로 이 시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두환 시기에. 자, 그 다음에 노태우 시기 북방 외교, 요거 위주로 좀 생각하시면 되고, 자, 마지막으로 김영삼하고 김대중 정부 얘기를 좀 한번 해보면, 김영삼 때는 93년도에 금융실명제라고 하는 걸 실시하게 되죠. 지금도 보면은 이제 통장 개설하고 할 때 민증 없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겁니다. 그죠? 요게 이제 금융실명제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공직자 윤리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듭니다. 자, 그리고 또 96년도에, 95년부터일까요? 95년도에 WTO에 가입을 하게 되는 거죠. 세계 무역 기구에 가입하는데, 요때 이제 93년도 요때 우루과이 라운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농산물 시장을 개방하는 이런 우루과이 라운드에도 나름대로 이제 우리가 좀 나름대로 얘기를 좀, WTO 나오기 전에 우루과이 라운드 농산물부터 먼저 개방을 좀 하는데, 이런 분위기에 이제 편성이 좀 되는 거고. 자, 그리고 이제 96년도에 OECD에 가입을 하게 되는 거죠. 여기 OECD. OECD라고 하는 용어가 좀 나오면, 이건 경제협력개발기구입니다. 이건 선진국만 들어갈 수 있는 건데 96년에 가입을 좀 하게 되고, 그리고 97년도에 IMF 체제가 터진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김영삼 정부 때 핵심 내용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잘한 것들도 나름대로 좀 있지만 나름대로 이런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고. 자, 김대중 대통령 하면 햇볕 정책 이런 걸 생각을 좀 해주면서 이런 말, 노사정위원회, 노동자와 사장단과 정부가 이런 위원회를 만들어서 데모 좀 하지 말고 월급 제때 잘 주고 정부는 잘 챙겨준다, 이런 것들이 나오면 김대중 정부 때 IMF를 잘 극복하는 그런 배경이 되는 게 노사정위원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좀 흘러가는 내용들 위주로 해가지고요, 제가 핵심 내용을 쭉 한번 설명 좀 드렸는데, 이러한 것들이 상당히 좀 시험에 잘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혹시 농지개혁법 이런 말이 나오면 한 가지, 경자유전, 농사 짓는 사람은 땅이 있어야 된다, 이런 내용도 같이 좀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 내용들 위주로 해가지고 뒤에 이제 경제, 사회, 문화 중에서 문화 문제가 간혹 한 번씩 좀 출제가 되는데 중요도는 좀 떨어지고요. 여러분들이 경제 내용과 정치 내용 위주로 해가지고 정리를 쭉 한번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내용이 우리가 이제 기본적인 내용들을 한번 쭉 정리를 한번 했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근현대사 내용에서 첫 번째로 이제 근대사 내용, 그다음에 일제강점기, 현대사를 넣어왔는데, 현대사 파트에서는 여러분들 공부를 좀 해야 되는 포인트 자체가 헌법 개헌을 바탕으로 해서 대통령들의 역사들을 정치하고 경제 위주로 해서 조금 잡아주시는 지혜가 좀 필요하시겠고, 그러니까 만약에 문제로 이런 게 나왔다 칩시다. 77년도에 관련된 그런 문제가 갑자기 탁 던져졌어요. 그러면
수출 100억 달러 관련된 게 갑자기 딱 나오면 그게 바로 77년도에 있었던 그런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처럼 새마을운동 이게 갑자기 탁 던져졌다. 아니면 텔레비전이 보급이 되었다. 이런 것들이나 칼라 텔레비가 보급되는 게 80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처럼 뭔가 사건들이 하나하나씩 조금 나오면 그 앞 뒤에 있는 그런 내용들을 한번 좀 보면서 한번 좀 유추해 보는 그런 능력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소고법, 그다음 유추법 이런 것들 좀 해가지고 문제 좀 잘 좀 풀어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근대사 내용 같은 경우에는 다닥다닥 붙어 있는 사건들이 많았죠. 예를 들면 1905년도 관련해 가지고 그때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또는 이제 동학농민운동 그거 관련 순서라든지 그래서 그런 순서들에 대한 문제가 잘 나오는 거는 1948년 8월 15일 내용까지는 계속적으로 순서 문제가 잘 나옵니다. 그리고 그 뒤에 현대사 내용에서는 거의 이 시기 때 어떤 내용이 있었느냐 이거 잘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많이 알고 있을수록 여러분 좀 유리하다라고 생각 좀 하시고 내용에 좀 줄치면서 정리 잘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제강점기도요. 깨놓고 얘기하면 36년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죠? 그럼 그때인데 10년대, 20년대, 30, 40년대를 좀 나눠가지고 공부를 좀 하다 보니까 좀 힘들어 하실 수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국내냐, 국외냐 이런 식으로 조금 나눠가지고 디테일하게 한번 좀 들어가 주시면 한번 근현대사는 좀 정리가 딱 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 그와 관계된 문제들은 계속적으로 맞춰 나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요. 우리가 이제 블랙박스 핵심 강의를 쭉 한번 정리를 쭉 해봤는데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 이제 실전 문제 한번 잘 활용하시고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네, 합격하십시오. 네, 수고하셨습니다.